제 나이 올해 42, 인생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신을 원망하다가도 이게 내 운명이라면 받아들여야지 하고 체념하며 절 달래보기도 합니다. 결혼한 지 7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힘들어하던 중 수십 차례 시험관 끝에 쌍둥이 아이를 얻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어요. 나에게 온 이 아이들이 너무나도 귀해 누구보다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애들 돌이 지났을 무렵 몸에 이상한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출산 때문에 몸이 약해졌나 싶어 한약도 지어 먹었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체력 올리는데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건 체력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진 결과 암이더군요. 출산 전에는 아무 이상 없던 몸이 언제부터 이렇게 잘못됐던 건지 생각보다 심각하게 퍼진 암세포로 병원에서도 서둘러야 한다고 해서 입원하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다. 나이가 아직 어린데 괜찮아질 거라는 응원의 말을 들었지만 치료가 되긴커녕 몸은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결국 항암도 이제 소용이 없고 남은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걷고 뛰고 엄마 하면서 제잘 때는 아이들을 보면 몸 아픈 건 둘째치고 가슴이 아파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네요. 엄마 없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는 제 죄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지켜주지도 못할 거면서 아이를 낳은 것이 제 욕심이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될 줄 알았다면 아이 욕심은 내지 않았을 겁니다. 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지만 아이들 먹는 건 힘들어도 제 손으로 만들어 먹이고 싶었어요. 지금 내가 애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다는 현실이 너무 참담하지만요. 애들 밥을 만들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져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 보내놓고 혼자 있는 그 시간이 사실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해서요. 한참을 울다 지쳐 잠깐 누워있는데 친정엄마가 집에 오셨습니다. 엄마에게도 이렇게 된 제 모습이 불효겠죠. 엄마는 절 보고 또 울었다는 걸 아셨는지 방에서 좀 쉬라고 문 닫고 나가시더니 제가 마무리하지 못한 아이들 먹을 음식을 마저 만드시더라고요. 주방에서 엄마의 칼질 소리와 가스불 켜는 소리를 들으니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학창시절 엄마는 아침밥 굶고 가면 큰일 나는 줄 아셨어요. 제게 뭐라도 하나 입에 넣어보내려고 아침마다 이것저것 만들어 절 챙기셨던 기억이요. 저도 엄마가 되고 보니 아이들 잘 먹는 거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그때 엄마 마음과 같은 거겠죠? 엄마가 아이들 하원의 놀이터에서 2시간 정도 데리고 놀다 올 테니 아무 생각 말고 좀 더 쉬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누워있지만 쉬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제가 없이 살아갈 우리 애들과 남편 그리고 부모님 생각에 계속 눈물만 날 뿐이고요. 방에 혼자 있으면 자꾸 눈물만 흘리는지라 엄마랑 같이 아이들 데리러 가려고 나왔습니다. 요즘엔 잘하는 아이들 한 번이라도 더 눈에 담아두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옷을 챙겨 입고 나왔더니 엄마가 거실에서 TV를 틀어두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쉬지 뭐하러 나와. 애들은 내가 데리고 놀다 들어온다니까. 나도 애들 얼굴 볼 수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그래. 오늘은 몸이 좀 괜찮아. 그래도 아직 밖에 바람이 찬데. 그리고 엄마 울지 마. 엄마 울면 나도 자꾸 눈물 나잖아. 아니야. TV보다 잠깐 하품한 거야. 울긴 누가 울어 얘는. 너 눈이랑 얼굴이 좀 부었다. 그냥 집에서 쉬어. 계속 누워만 있어서 몸이 붓지 나가서 바람 쐬고 할래. 둘 다 울었으면서 다른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건 서로 알고 있죠. 엄마를 울리는 못난 자식이라 더 슬퍼지는 순간입니다.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니 나오길 잘했다 싶으면서도 저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다는 게 참 슬픕니다. 뛰어노는 애들을 보면서 언제 저렇게 컸나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 자라겠죠? 하지만 애들의 인생에 제자리는 없을 겁니다. 가방을 메고 학교 다녀오겠다는 말에 배웅해주는 일도 말 안 들어 야단을 치는 순간도 제겐 허락되지 않은 시간이니까요. 남편은 제가 병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고 항암을 하는 매 순간 곁에서 절 지켜줬습니다. 요즘은 이른 퇴근을 해서 아이들 저녁도 먹이고 씻기기도 하고 데리고 재우기도 하고요. 엄마인 제가 할 일들을 묵묵히 혼자 감당하고 있네요. 제가 없어도 잘 살 수 있겠구나 싶을 정도로 잘하는 남편을 보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남편과 얘기하는데 남편의 대화 주제는 오롯이 제 얘기뿐입니다. 오늘 컨디션은 어땠는지, 밥은 얼만큼 먹었는지, 혹시 토하거나 어지럽지는 않았는지 등등 물어보죠. 우리 날 좀 따뜻해지면 애들 데리고 가까운 데 여행이라도 갈까? 당신 컨디션 보고 괜찮으면 가자. 괜찮아. 올해는 봄꽃도 일찍 핀다는데 꽃구경이나 실컷 하고 싶어. 다시 오지 않는 마지막 봄인데 힘들어도 많이 즐기다 가고 싶다. 전 그저 농담처럼 한 말이었는데 그 말이 남편에겐 상처였나 봅니다.
마지막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당신 힘든 것도 다 알고 우리도 힘든데 꼭 마지막이니 그런 소리를 해야 돼? 난 그냥 올 봄이 지나고 나면 누구에게나 다시 오지 않는 봄이라는 그런 의미였어. 자기 예민하게 그러지 마. 말 나온 김에 당신은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애들이 너무 걱정이야. 당신에게 좋은 사람 나타나서 새로운 인생으로 잘 살길 바라면서도 아이들하고도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당신 곁에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 이런 건 사실 다 내 욕심이겠지.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잠이 들었거나 숨죽여 울고 있거나 둘 중 하나겠죠. 남편이 출근하고 엄마가 애들 챙겨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다고 오셨는데 어젯밤 남편과 나눴던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는 남편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마음에 얼마나 짐이 되겠냐고 하시면서 기적을 바라는 사람도 있다고, 나도 그렇고 남편도 그럴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눈에 또 눈물이 고이기에 엄마를 가만히 안아줬습니다. 울지마 엄마. 엄마가 울면 내가 정말 불효녀된 것 같아서 힘들어. 엄마의 가녀린 어깨를 감싸니 저도 눈물이 왈칵 났어요. 우리 엄마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싶진 않았는데 말이죠. 저도 엄마에게 눈물 보이기 싫어 엄마 몰래 눈물을 닦는데 우리 애들이 제 모습을 보고는 제게 달려와 엄마 왜 우냐면서 울지 말라고 안기네요. 울지 말아야지. 엄마 말대로 기적을 바라기도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에 제 간절히 비는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저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울지 않는 거요.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울지 않기를. 또 나에게 울지 말라고 고사리 손으로 얼굴을 만져주는 이 아이들. 나중에라도 내 생각하며 울지 않길. 이 소원은 신이 꼭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